안녕하세요 여러분, T3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테슬라 소식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2025년에 공개한 로보택시 기억나시죠? 그 2인승 자율주행 택시 말이에요. 이름이 사이버캡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특허청에 새로운 상표를 2개나 출원했대요. 바로 사이버카랑 사이버비클이라는 이름인데 이거 단순히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2개의 새 이름은 그냥 예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각 도시마다 다른 택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라는 거죠. 완전 머리 잘 쓴다 싶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캡이라는 단어, 즉 택시를 뜻하는 캡이라는 말 자체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규제 덩어리래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차량을 캡이라고 부르는 순간 엄청나게 구체적인 규제 요구사항들이 따라붙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메달리온 시스템이요. 뉴욕 택시 메달리온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택시 운영 허가증 같은 건데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옛날에는 몇억 원씩 했대요. 지금은 우버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노조에서 협상한 요금 구조도 따라야 하고 시에서 차량 대수 자체를 제한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들은 20세기의 택시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자율주행이고 뭐고 없었으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다 만든 규정들인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사이버카랑 사이버비클이라는 상표를 확보해두면 뭐가 좋으냐? 만약에 어떤 도시에서 당신네 사이버캡은 전통적인 메달리온이 없으니까 운행 못해요 라고 막으면 테슬라는 그냥 우리는 사이버캡 안 굴릴게요. 대신 사이버카나 사이버비클을 운영할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게 개인 승객용 차량이 테슬라 자율주행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거라서 택시 로비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빡빡한 규정들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천재적인 발상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가 4분기 실적 발표 통화에서 이 2 이름이 택시라는 단어를 둘러싼 구시대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메인 브랜드로 계속 유지되는 건 맞는데 이 대체 이름들은 레드테이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준비해둔 플랜 B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똑똑한 부분이 있어요. 사이버카라는 이름은 차량의 이중적 정체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택시는 보통 택시 회사가 소유하고 직원 기사들이 운전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개인이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도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사이버카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개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생각해보세요. 에어비앤비는 개인 주택이지 상업용 호텔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있으면 테슬라가 이 차량들은 시 차원의 택시 규정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자동차 프레임워크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진짜 법적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완전 골치 아플 것 같은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럼 사이버비클은 뭐냐? 사이버카가 소매 시장을 담당한다면 사이버비히클은 그걸 포괄하는 총괄 명칭이에요. 이 상표를 일부러 사이버비히클로 등록해두면 테슬라의 문서들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그러니까 NHTS에서 하고 최근에는 UN 유럽 경제위원회인 UNEC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차량 운송 서비스 표준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건 미터기나 메달리온 같은 옛날 규정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나 테스트 신뢰도 같은 현대적인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건 새로운 형태의 운송 수단이니까 기존 택시법 적용하기 애매하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테슬라 법무팀 진짜 일 잘한다 싶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전략인지 생각해보면 단어 하나 차이로 수십억 달러짜리 규제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각 도시나 국가의 규제 당국이 가만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최소한 법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에요. 뉴욕 같은 데서 테슬라 로보택시 막으려고 하면 저희는 택시가 아니라 개인 소유 자율주행 차량 네트워크예요 라고 할 수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저희는 NHTSA랑 UNEC 기준 다 충족하는 사이버 비클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버도 처음 나왔을 때 비슷한 전략 썼었어요. 우리는 택시 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에요 라면서 택시 규제 피해갔잖아요. 테슬라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이름 자체를 여러 개 확보해두는 거예요. 물론 일부 도시에서는 이런 꼼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승객 태우고 돈 받으면 택시야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적 논쟁의 여지를 만들어 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다른 우호적인 지역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테슬라 친화적인 주에서는 아마 문제없이 진행될 거고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겠죠. 봐요. 여기서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나저나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직접 언급했다는 게 재미있어요. 보통 이런 법적 전략은 조용히 진행하는데 일론은 또 특유의 스타일로 대놓고 우리 이거 택시 규제 피하려고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홍보 효과도 있고 규제 당국한테는 우리 준비 다 됐어요. 막을 거면 막아보세요. 같은 압박도 되는 거죠. 2026년 2월 9일 자로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테슬라는 이미 이 전략을 실행 단계에 올린 거예요. 아마 각 지역 정부랑 협상하면서 우리는 사이버캡도 있고 사이버카도 있고 사이버 비히클도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등록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 골치 아프죠? 기존 택시 규제 적용하자니 법적으로 애매하고 새로운 규제 만들자니 시간 걸리고 그 사이에 테슬라는 계속 밀어붙이고 전형적인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에요. 카란싱이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Not a Tesla App이라는 매체 소속이에요. 테슬라 전문 매체에서 나온 기사니까 정보 신뢰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사에 렌더링 이미지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이버 비히클 상표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사실 차 자체는 똑같을 거예요. 이미 공개된 2인승 로보택시 디자인 그대로일 텐데 이름만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 하나가 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뉴스에서 테슬라 사이버캡 규제 논란 이런 기사 나오면 이제 여러분은 배경을 다 아시는 거예요. 테슬라가 왜 여러 이름을 준비했는지 각각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공할 것 같아요. 우버가 성공한 걸 보면 결국 기술 발전을 규제로 막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마찰은 있겠지만 결국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만 안전 문제는 별개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안전한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건 이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계속 증명해야 할 거고요. 아무튼 테슬라가 또 한 수 둔 거죠. 사이버캡, 사이버카, 사이버 비클 세 개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대응한다. 정말 치밀한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T3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테크 소식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